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8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5,000선 돌파를 앞둔 채 아쉽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낙관적인 다음 분기 전망으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시장 안에서 키워드는 여전히 저 PBR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PBR이 상대적으로 높은 코스닥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코스닥 상장사도 밸류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 있겠고요. 투자하실 때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시장 전반적인 지수 상황부터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실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0.51%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움직입니다. 어느덧 2,600선 지지하면서 2,62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오늘 함께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2% 정도 추가로 상승하고 있고요. 82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오늘 함께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화두가 저 PBR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반도체 주들이 좀 잔잔한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세는 또 살아 있습니다. 우선 오늘 장 마감 후에 ARM이 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좀 상회했고요. 또한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을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하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된 직후에는 29% 넘게까지 좀 올랐는데요. 지금은 좀 상승폭이 다소 제한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700 선을 어제 장에서 돌파해내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6%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살아있는 반도체 주들,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이제 명절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번 명절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내일 쉬는 거고요. 월요일 날 쉬는 거고 이틀 이제 쉬는 건데, 그래서 원래 명절 앞두고 원래 종목들이 잘 움직이지를 않죠.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흐름이. 예전 같았으면 명절 앞두고 빠졌지만 지금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기업 밸류 이런 이제 프로그램 이슈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 PBR 관련주들 일본처럼 따라하겠다라는 이슈도 있었는데 좀 더 이거를 좀 강하게 확고하게, 그러니까 제일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PBR이 낮은 기업들은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상장에서 퇴출시켜버리는, 비상장으로 바로 퇴출하는 건 아니고요. 경고를 줬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으면 이렇게 그렇게 이제 다른 쪽으로 퇴출시켜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안 하거나 그러면 경고를 줘가지고 뭔가 페널티를 주거나 이제 그런 정책을 좀 강하게 간다라 그러면 당연히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10조 이상, 100조 이상 되는 종목 기업들이 퇴출된다 그러면 거의 사망 선고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뭔가 그런 이제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만 있다면, 그러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대형주를 사줄 거고, 그럼 지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흐름들은 좋습니다면 어제도 제가 공개 방송을 했는데 지주사 관련주도 어제도 강했고요. 그다음에 저 PBR 관련주,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유통주들, 철강주들, 현대제철부터 해가지고 지주사 관련주들, 그다음에 CJ에서부터 해서 유통회사라든지 이런 애들도 어제 강했고, 그다음에 정유사 관련주들도 강했고요. GS라든지 다 지주사죠. 지주사 관련주 강했고, 은행, 보험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업종의 대표주들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당연히 IT가 될 거다. 이거 어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공개 방송을 했는데요. 이제 공개 방송을 이제 자주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천명을 했죠. 이제 자주 하지 않겠다. 아주 중요할 때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IT 섹터들 쭉 보면서 어제 다들 빠져 있는 걸 보여주면서 이 IT주들이 갈 거다.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지수가 가는데. 자, 그리고 미국 시장도 어제 강했습니다. 그리고 ARM이 장중에 25%까지 올라갔었던 아주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미국 시장 한번 체크를 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체크를 해보면 자, 일단 다우존스는 뭐 역사적인 신고점을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내밀어두면 되고요, 쟤는. 그리고 S&P 500이 역사적인 어제 신고가를 간 거예요. 뭐 5천, 뭐 5포인트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역사적인 신고점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역사적인 신고점이고 반도체 지수도 1.6%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또 상승을 하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올해 작년 신고점이죠. 계속 올라가는데 역사적인 신고점은 3년 전 2021년도 12월 달 11월 달이네요. 11월 달이 역사적인 고점인데 이거 돌파가 된 겁니다. 돌파돼요, 이거. 돌파될 거고 어제 ARM이 이제 급등한 이유가 뉴스에 주석이 이렇게 달렸죠. 반도체 업황이 호조되고 있고 뭐 실적이 뭐 살아나고 있고 어쨌든 뭐 그런 이슈로 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어제 ARM 주가가 25% 폭등했다. 점점 반도체가 살아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점점 어닝 서프라이즈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 말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이잖아요. 반도체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일단은 실적으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단 증명을 해냈으니까 2월 달이죠. 4월 달, 5월 달 안 좋겠어요? 더 좋아지겠죠? 7월 달, 9월 달 안 좋겠어요? 더 좋아지겠죠? 올 연말 내년에는 나빠지겠습니까? 내년엔 더 좋아지겠죠? 미국은 지금 뭐 슬슬 드론 택배서부터 해가지고 그거 다 반도체 덩어리들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부터 해가지고 로봇, 테슬라가 로봇 판다 그러잖아요. 다 반도체 덩어리들 파는 거예요, 지금. 걔들 무슨 뭐 리모컨 조작 정도의 그 간단한 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주 복잡한 칩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런 칩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속도도 굉장히,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데이터 전송량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요즘에 만들어 놓은 이제 핸드폰 보면은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서도 안에서 인공지능을 다 소화를 하는 그런 칩.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해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도 보면 다 그런 애들이 강한데, 그러니까 반도체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거고요. 그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나스닥은 저거 신고점 갈 겁니다. 자, 그럼 나스닥이 신고점을 당연히 가겠죠. 당연히 갈 거고, 당연히 가는 것뿐만 아니라 무진장 갈 것 같아요. 한번 돌파하게 되면은 하여튼 우리 생활에 강아지 산책시키는 로봇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슈를 밀어붙일 겁니다. 일단 테슬라가 로봇 만든다 그랬어요. 한 2,500만 원짜리 로봇 만들어서 대중화시키겠다 그랬는데 어떤 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테슬라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뭐 안 나오겠습니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엄청난 로봇 기업을 인수한 이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현대차도 뭔가 로봇을 출시를 할 거고 판매를 하겠죠. 테슬라도 파는데 못 팔 이유가 없으니까. 기술이 딸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뭔가 내놓겠죠. 그러면은 이제 로봇 경쟁하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될 겁니다. 곧. 테슬라가 한번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이제 곧 몇 년 안에 이제 로봇이 출시가 되는, 우리나라도 출시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3G 폰 쓸 때, 2G 폰, 3G 폰 쓸 때에서 계속 접는 거 막 이런 거 썼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그렇게 빨리 스마트폰이 나올 줄 몰랐는데 정말 빨리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갤럭시 1, 2, 1까지는 완전히 거의 쓰레기처럼 좀 느리고 막 그랬는데 2서부터는 괜찮았습니다. 갤럭시 2부터는. 제가 옛날에 갤럭시 2 써봤거든요. 꽤 괜찮았어요. 그래도 맨날 접는 거 쓰다가 아이폰 나오고 나서 갤럭시 2 나오고 나서 물론 그때도 아이폰보다는 많이 그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앱 호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뒤처졌지만 생각보다 빨리빨리 따라가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얘네들이 기술 다 만들어 놓고 일부러 안 판매하는구나. 근데 이제 내놓기 시작하게 되면 막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반도체는 무지막지하게 쓰이게 될 거고요. 그건 반도체 지금 업황, 뭐 호전, 호황 넘어서 이제 뭐 황금기, 슈퍼사이클 뭐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올 테고
그래서 반도체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거 보면은 뭐 이미지스 막 급등 나오고 가온칩스,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싹 다 움직이고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뭐 움직이는 것들 보면은 이제 다 이런 섹터들이죠. 시스템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HBM, CXL, 뭐 반도체 장비주들 뭐 대부분 다 이런 애들인데 지금 다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다 IT 부품주. 특히 어제 제가 강하게 IT 부품주 반드시 갈 거다. 그리고 지금 조종하고 있을 때 현대차도 가고 지주사도 가고 지수도 올라가고 자 그러면 다시 또 시장으로 넘어가서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이게 박살나겠습니까? 저는 이거 넘어간다고 봐요. 코스피 여기 넘어갈 거고요. 코스닥도 이제 정신 차리고 5일선 이미 안착을 한 상태에서 차츰차츰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저 PBR 이슈로 해서 대형주 위주로 움직였는데 코스닥도 이제 쫓아가야죠. 저 PBR 지주사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였지만 순환매는 당연히 IT 섹터에서 돌아와야 되는 거고요. 뭐 자동차 부품주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IT 부품주가 워낙 지금 2주째 못 갔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도 반등을 주고 나스닥도 신고점, 역사적인 고점을 곧 뚫을 거고 코스피도 고점을 뚫을 거고 그럼 그 중심에 IT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T주들 잘 보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려운 동안에도 계속해서 IT 부품주들, 반도체주 잘 갈 것이다 얘기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 주목해 주셨는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발표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KT 확인해 보시면 지난해 매출 26조 3,870억 원, 전년 대비 2.9% 정도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NC소프트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373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3% 감소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7.6% 급감했다라고 발표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141억 원으로 3년 연속 일단 매출 1조 원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된 부분까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LB세미콘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LB세미콘입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전일 대비 2.8%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7,72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바닥에 있는 IT 섹터들은 다 좋은데 특히 거래에 실려 있는 애들이 걔네들이 크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 있는 것들 잘 모아가야 되는데 IT는 주도주입니다. 근데 지금 차기 주도로 자동차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동차도 제가 계속 강하게 얘기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자동차도 강해요. 올해 내내 계속 갈 겁니다. 일단 상반기까지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동차도 워낙 못 갔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이제 새로운 원동력이 이제 현대차가 로봇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IT죠. 옛날에 자동차는 이제 기계였지만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모든 부품들, 센서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자동차를 이제 전장 부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IT 기업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자동차도 계속 이제 올해 내내 강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원래 주도주는 IT였었어요. 그리고 그 자동차가 또 올라가는 그 중심에는 IT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IT 부품주들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것도 당연히 IT란 말이에요. 엔비디아,
ARM, 뭐 인텔 이게 다 IT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IT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최근에 호재도 하나 또 나왔던 게 바로 이재용 회장의 그 무죄 선고. 그래서 IT 기업한테는 일단 호재입니다. 악재일 리가 없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기업들 뭐 밸류 뭐 올리겠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얘기는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저PBR 이슈들도 나와주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지금 PBR이 0.9가 안 됩니다. 1이 안 돼요. 다 저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IT 부품주들도 다 저평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평가 기업들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IT주들은 실적은 점점 좋아지고 일단 미국이 먼저 선도해서 올라갔으니까. 근데 미국이 반도체가 유명합니까? 우리나라가 유명합니까? 전 세계 반도체에서. 우리나라가 또 유명하잖아요. 미국만큼 유명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가겠죠. 그건 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내내 작년에서도 계속 반도체, 작년 8월달, 9월달서부터 강하게 얘기했던 게 반도체였었어, IT. 실적이 작년 기준으로 작년 3분기, 4분기서부터 확실하게 돌아서는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레포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그래서 2023년도 11월, 그러니까 9월달서부터 이제 확실하게 좋아지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12월달 당연히 나올 거고 2024년도 1월달부터 뭐 3월달 사이에서 뭐 나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계속 3월달, 4월달 이제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은 계속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도 좋은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작인 거라서 그래서 LB세미콘 시스템 반도체고요. 오늘 시스템 반도체들 다 강하게 움직입니다. 뭐 이미지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싹 다 강하게 움직이니까 바닥에 있는 거 지난번에도 한번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조정받았으니까 낙폭과대 종목으로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 LB세미콘 함께 좀 확인해 봤고요. 일단 바닥에 있는 낙폭이 과대한 종목 중에 한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수가가 더 궁금해지실 텐데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볼 거고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1월 29일과 1월 30일 중앙에너비스 각각 18,800원 그리고 18,5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둘째 날 기준으로는 3.7%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월 31일 퍼스텍은 3,260원에 접근해 봤고요. 6.4%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성우하이텍은 8,6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2월 2일 세종공업은 6,080원에 접근해 봤고요. 7.5%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2월 5일 GSA는 3,52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2월 6일 이수페타시스 28,850원에 접근해 봤고요. 5.03%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2월 7일 퍼스텍은 3,300원 말씀해 주셨고요. 0.91% 수익률 기록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329.46%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내일부터 또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희가 표적 종목으로 삼았던 종목들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함께 좀 체크해 볼 거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인 LB세미콘은 매수가가 어떻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처럼 종목 AS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급등명중 종목 보고 오늘의 표적 종목 LB세미콘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 날에 GSE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에너지 관련주, 그다음에 LNG, 가스, 뭐 유가 관련주인데 거래량 패턴 양호하고요. 얼마든지 급등할 수 있는 패턴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거래량 패턴 괜찮고요.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급락 안 나옵니다. 미국 시장 전고점 돌파 강세 계속 이어질 거라서 그리고 미국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엄청나게 돈을 풀어대는 그런 정책들 싸움들 나오겠죠. 그러면 지수가 뭐 코스닥도 이제 반등을 주고 있고 그러면 낙폭과대라는 이유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이거 올라가야지 뭐 이로 떨어질 일이 뭐가 있어요. 거래에 실려 있는 얘네들도 뭐 이거 떨어뜨리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매집해갖고 올리고 싶겠지. 그래서 지금 장시장의 분위기를 봐서는 이거 4,000원 가요. 그러면 18%, 20% 나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책 관련주로 과거에 엮였던 관련주기 때문에 구글,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2020년도에 찾아보면은 이제 LNG 가스 관련주들이 다 그 트럼프 정책 관련주 쪽으로 해갖고 트럼프 정책에서 기후 정책이라든지 왜냐면 자기네 자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자동차 회사라든지 화력 그런 연료들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아야지 남는데 그 파리 기후 협약 이런 거 그래서 탈퇴한 이유도 자국 기업에 우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이 지금 예전에서는 뭐 경찰 국가여가지고 막뭐 다른 나라를 위해서 물론 포장을 그렇게 하고 자기네 이익을 가져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래도 과거에서는 그래도 경찰 국가로서 뭔가 약간 조금 든든한 맏형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전 세계 깡패 국가라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 동맹국이고 뭐고 하여튼간 일단 자국 위주로만 그렇죠? 자국만 잘 살면 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뭐 하여튼간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기후협약도 탈퇴하고 이번에도 나오게 되면은 또 자국 기업들 그다음에 뭐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 강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또 정책들을 펼치다 보면 또 이제 LNG 가스라든지 뭐 화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쪽에다가 힘을 또 실어주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슈들 나오게 되면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입니다. 바닥이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마이너스 뭐 3%. 한 방에 10%, 20% 급등할 때가 있을 테니까 그냥 잘 갖고 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화요일 날 이수페타시스 PCB 관련주 지금 흐름들이 다 좋아서 또 고가를 넘어갔네요. 그 수익률은 조금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조금 더 올라갔을 텐데 뭐 실시간 반영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IT 섹터들이 이거 넘어갈 분위기는 맞아요. 넘어갈 분위기입니다. 왜냐면 한미 반도체도 지금 넘어갔어요. 이거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시스템 반도체인데 얘 바닥 아니에요.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에코 프로만큼 올라갔습니다. 2,000% 올라갔어요.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근데 에코 프로나 뭐 이런 애들은 한 2년 전, 3년 전에 많이 올라갔어요. 정말 많이 올랐죠. 걔네들 2년 전, 3년 전 대비 걔는 2,000%가 아니에요. 제가 드렸었던 에코프로는 한 7,800% 정도 수익이 났는데 그게 2만 원대에서 샀으니까 그게 7,800%지 15,000원, 뭐 10,000원 초반대 이때 산 사람들은 150만 원 갔으니까 10,000%가 넘어간 종목입니다. 수익률이 100배가 갔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LNF라든지 얘네들도 3,000%, 5,00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 애들인데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고생 많이 하고 있죠, 걔네들은. 근데 지금 반도체주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얘는 안 간 애들이 지금 수두룩하고 그리고 반도체의 실적이 이제 막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점점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 나오니까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제일 좋은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한미 반도체를 야 이거 사야 된다라고 LNF처럼 막 사지를 않습니다. 안 사요. 일단 반도체를 믿질 않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3년 동안 뒤통수를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반도체를 별로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더 잘 가는 겁니다. 고점 아예 돌파를 해버렸어요. 도대체 얼마까지 가려고. 얘는 하여튼 바닥주가 아니에요. 이미 벌써 바닥에서 30배, 20배, 30배가 올라간 종목입니다. 5,000원짜리 종목이 거의 7만 원까지 올라간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간 5,000원도 아니네. 3,000원짜리, 3,400원짜리 종목이 7만 원쯤 돌파하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IT가 당연히 주도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아니 쟤도 갔는데 뭐 얘도 못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돌파 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 가지고 있다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절반은 정고점까지 노려보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다음은 퍼스텍 자 이거 어제도 3,300원 정도로 내려오면 어제 확 떨어져가 3,300원 내려오면 사자마자 깨질 일 없고 오히려 또다시 먹을 일이 있다 그랬죠. 얘도 로봇 기업이긴 합니다. 이제 지금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아침서부터 로봇 기업이 강하게 움직이긴 했으나 일단 로봇,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CXL, 온디바이스, AI에 다 결국은 IT로 묶이는 섹터들입니다. 거기 PCB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플렉서블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다 IT죠.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반도체 장비도 있고 반도체 재료 부품도 있고 한데 얘도 로봇 기업으로서 언젠가는 이슈가 되면 갈 때 되면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고 그리고 방산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3,300원 요 정도 내에서 공략해서 가지고 있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한 번씩 이렇게 튈 거예요. 튈 때 그때 뭐 5%든 8%든 10%든 먹고 팔 수 있는 기회는 무지하게 많이 나올 테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사서 가지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이제 급등 명중 종목으로 자, 가온칩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걸 작년 8월 달에서 가온칩스를 드렸던 종목인데 이거 말고도 HPS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때 당시 드렸던 종목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 그때 당시. 자, 그때 당시에서의 지금 얘도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조정받고 지금 또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미국 시장은 나스닥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고요. 얘도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고 한미 반도체도 강하게 움직이고 하니까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80%나 수익이 났잖아요. 팔지 말고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오징어 대리 남겨놨다면. 그래서 요거는 6만 원이 안 깨지면 지금 IT 흐름들은 올해 내내 자동차와 더불어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이제 8만 원을 넘어가면 이제 10만 원 가겠다고 이제 올라가겠죠. 어쨌든 얘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미국이 기술주들이 계속 강세를 주니까 이것도 계속 강세를 주는 흐름에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제주 반도체 이거는 많이 갔죠, 진짜로. 자, 780%나 올라갔는데 최근에 막 왔다 갔다 하더니 지금 또 올라가려고 그래요. 또 올라가려고 또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지금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실적들이 업황이 호전되고 있다 그래요. 그 기사가 나와서.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기사들이죠. 제가 뭐 얘기 안 하는 적도 없고. 근데 그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면서 밀어 올리면 답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사 제목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아주 그 얘기는 맞는데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이 회복하고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 그러니까 ARM 기사가 나올 때 내용이 이거였어요. 미국 시장의 반도체 시장이 회복하고 있다. 이것만큼 좋은 얘기는 없죠. 점점점 회복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바로 좀 돌파를 지금 분위기에서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미 반도체가 넘어가는 거 보니까 뭐 제주 반도체 또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신규 매수하지 말고 신규 매수할 거면 차라리 SF 반도체나 LB 세미콘이나 바닥에 있는 걸 하는 거고 이런 애들은 잘 올라가야 될 선봉장에서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무럭무럭 올라가서 얘가 이제 또 800%, 1000%, 막 2000% 막 이렇게 올라가면 바닥에 있는 이제 다른 섹터들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주들이 무럭무럭 또 크게 또 자라나겠죠. 그래도 잘 가네 오늘. 잘 가고 있고.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 이제 HLB가 안 꺾이니까 HLB 바이오스텝이 계속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 그렇죠. 완전 바닥에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은 조정을 받아도 또 올라갈 자리가 크지 떨어질 자리보다는 아니 차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 일로 떨어지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 카페24처럼 급등하겠지? 그래서 이것도 그냥 10,000원 정도 지금서부터 10,000원이면은 100%가 나옵니다. 그 정도의 목표치가 크게 열려 있는 종목이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되겠고 자 다음은 인터플렉스. 이제 인터플렉스가 이제 PCB 관련주 쪽으로 해서 이전에 여기서 바닥에 있을 때 12월 19일 때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일 때에서 괜찮다. 이런 것들이 급등한다.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급등한다. 근데 급등을 100%를 얘기했던 건 아니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급등한다면 이 정고점까지 한 30% 정도 나오겠지. 뭐 20%, 30% 정도는 충분히 나오겠지.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체 바닥에 있으니까 나중에서는 이게 뭐 6만 원, 뭐 7만 원, 8만 원 가겠죠. 뭐 이런 얘기 했던 건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지금 한미 반도체라든지 어보브 반도체라든지 이미지스라든지 저쪽 애들이 급등을 하니까 이제 얘네들도 자리를 잡고 다시 올라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흐름들이 하락이 멈췄다. 이제 보유하셔도 괜찮은 자리가 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성산업은 에너지 기업으로 만만하게 안전한 종목을 줬는데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요. 수급을 보니까 요거 아니고 종목별 수급을 보니까 투자자별
이거는 여기 쪽에 있네요. 자, 이거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샀어요. 쭉 이렇게 사면서 올라왔는데 원래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은 아닌데 그래서 천천히 올라왔는데 수급이 아직 괜찮으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비중이 많다면 줄여주는 게 좋겠고요. 이거보다는 오히려 대성에너지가 낫다 그랬죠. 똑같은 에너지 기업이라면 아직 안 올라간 대성에너지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성산업이 나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대성산업은 움직이는 게 굼 떠요. 얘는 천천히 올라가야 지금 11% 올라갔잖아요. 근데 대성에너지는 한 방에 11%를 갑니다. 근데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지수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명절 끝난 다음에서 또 명절 끝나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선거가 있지만 일단 저는 우리나라 선거보다는 미국 선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선거의 정책주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대성 에너지가 더 크게 움직일 것 같아서 이런 쪽이 더 매력적이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제 오늘의 필력 종목 LB 세미콘으로 가겠습니다. 자 LB 세미콘 자 7,700원 자 현재 가격 매수가 됩니다. 자 매수가 되고요. 자 드디어 이제 IT 섹터들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치를 자주 줬어요. 그래서 어제 공개 방송을 딱 열어가지고 IT 기업들 사야 된다. 지금 뭐 자동차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주사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시장이 지금 그래서 살아나고 있는데 IT 기업들이 죽겠느냐. 근데 지금 다 조정받아서 바닥에 있다. IT 기업을 사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지금 오늘 IT를 움직인 것만 봐봐요 한번. 자 일단 제주반도체 좀 봤죠? 얘는 지금 다시 신고점 넘어가겠다라고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자 어보브 반도체 얘도 지금 오늘 14% 15% 아주 강하게 움직이죠. 이거 바닥주 아니에요 지금. 이거 많이 떠 있는 겁니다. 날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왜 이렇게 올라가 있어? 뚫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도 신고가 갔고 ARM도 지금 급등 나오고 있고 미국에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다 급등이 나오니까 온디바이스, AI, CXL, HBM 뭐 등등 관련 섹터들을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가겠다라고 지금 시동을 걸었잖아요. 거래는 실려 있어요. 올라갈 명분과 이유는 충분하고 그럼 이것들도 지금 올라가겠다고 지금 어버버전주도 강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이미지스 이것도 오늘 눌리고 강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한미 반도체 이게 지금 역사적인 또 신고점을 또 돌파를 또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가온 칩스 아까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것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데 흐름들이 고점을 다 돌파를 해서 아주 강하게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IT 섹터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명절 전에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명절 전에 시장 빠질까봐 다들 현금화를 하는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뭐 늑대가 나타났다 한 3번 속으면 그때서 진짜 늑대가 나타나듯이 다들 빠진다 하니까 진짜 이제 빠지겠지 했는데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항상 그렇게 길들여 놓고 역으로 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움직이는 IT를 봐서는 지금 바닥에 있는 IT들은 사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SF 반도체도 얘기해 드렸지만 LB 세미콘은 완전 바닥에 있죠. 한번 시세를 한번 싹 주고 내려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 이 저점이 깨지기보다는 다시 이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뭐 단번에 이전처럼 여기 상한가 가듯이 단번에 가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가려면 제주반도체가 역사적인 또 신고점을 돌파를 하고 다른 IT 부품주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뭐 서울반도체, 한미반도체 뭐 이런 애들이 막 폭등을 하고 그러면은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흐름을 보면 한 8,500원 정도에서 9,000원 사이 여기 저항대에서 한번 걸렸다가 조정받고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되면서 뭐 장기적으로는 LB세미콘 이거 바닥에 있는 거 이거 가온칩스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가온칩스는 좀 패턴이 좀 틀리는데 가온칩스는 이렇게 갔죠. 이렇게 이건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가 있었었는데 하여튼 LB세미콘도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저점에서 해놓으면 IT 섹터 없다면 시스템 반도체 정도 하나는 아니면 뭐 온디바이스 AI, 뭐 CXR, HBM 뭐 다 어차피 다 한 통속입니다. 다 한 식구예요. 그래서 IT 섹터들은 꼭 하나는 있어야 된다. 꼭 하나가 아니고 그걸로만 다 꾸려도 돼요. 뭐 자동차 없어도 됩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자동차도 있으면 좋고 뭐도 있으면 좋고 그것도 당연한 건데 주도주는 IT이기 때문에 포트의 한 절반 정도는 IT로 꾸려놓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LB 세미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만나봤습니다. 일단 포트 절반의 IT로 좀 채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 LB세미콘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가 7,7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후성 들어와 있어서 첫 번째 종목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0.7% 정도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강보합순에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8,6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 말에 유상 증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 자금 그리고 운영 자금을 위해서 유상 증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좀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상담자님이 12,3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자, 후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노란톡방 제가 지금 열어놨나요? 지금 이제 거의 자리가 꽉 찼기 때문에 이제 몇 자리가 남지 않았는데 이제 공개 방송을 제가 이제 자주 하지 않겠다 그랬죠.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좀 지겨운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중요할 때 해서 그래서 어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IT를 강하게 사라라는 주제로 어제 IT에 대해서 왜 IT가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개 방송했는데 바로 반응하면서 움직이잖아요. 보통 강해 가지 않을 거예요. 못 먹어도 50% 다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IT 섹터 꼭 있어야 됩니다. LB세미콘 싫으면 딴 거 사도 돼요. IT 기업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CXL, HBM, 시스템 반도체, 인터넷 찾으면 많잖아요. 섹터들. 그러니까 LB세미콘이 뭐 안 가겠습니까? 걔도 가고, 딴 애들도 가고 뭐 할 텐데 그래서 그런 이제 공개 방송들을 들으려면 노란톡방에 들어와 있으면 제가 공개 방송을 갑자기 게릴라 방송을 할 때에서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언젠가는 또 급락이 나오겠죠. 뭐 맨날 가겠습니까? 급락 나오기 전에 종목들 반토막 나는 건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에서 제가 사이렌을 울려줘요. 여러분들 현금화 대응하세요. 종목들이 피바람이 날 것 같습니다. 아주 박살 날 것 같습니다. 현금화 대응하세요. 이런 얘기도 해줍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흔들릴 때에서 제가 현금화 대응 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이거 속임수다. 안 떨어진다. 올라간다. 올라왔잖아요. 다 지금. 제 말대로 됐죠. 저는 시장을 틀린 적이 없어요. 거의 1년 동안에 한 번 틀릴까 말까 합니다. 18년 동안에 5번 틀렸어요. 5번도 안 틀렸어요. 거의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시장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번에 되게 좋아 보여요. IT 해야 된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면서 노란톡방 이제 한 50자리 남았으니까 꽉 차면 이제 못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서 후성. 자, 후성은 일단 기후 관련주 내지는 이제 2차 전지로 움직였던 애죠.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죽을수죠. IT 섹터에 뭐 이제 그 불화수소 이슈로 해가지고 그 관련주를 엮어도 IT 그러니까 재료 부품으로 엮을 수도 있는데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하향으로 저점이 또 깨져버렸고 이게 왜 이렇게 깨지는 거냐면 개인들이 자꾸 사서 그래요. 이거 왜 자꾸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떨어질 때에서는 자꾸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도 가기는 갈 겁니다. 많이 올렸다가 이제 많이 빼면 그래서 많이 빠지면 한 5,000원 정도? 지금 12,300원에서 들어갔으면 10,000원 깰 때 손절을 하든가 아니면 이때 당시에는 이걸 살 게 아니고 가온칩스 같은 거 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성과 가온칩스의 차이는 뭐였느냐?
일단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칩 관련주로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생각하면 그러니까 반도체가 있고 그걸 녹이는 염산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화수소라 그러는데 그걸 녹이는 재료가 있고 반도체가 있어요. 지금 뭐가 움직이는 거냐? 재료가 아니고 반도체가 간단 말이에요. 딱딱한 네모난 그런 반도체, 기계 덩어리, 선 막 가느다랗게 들어가 있는 뭐 이런 느낌의 이런 것들이 많이 가거나 아니면 그거 아니면 그걸 만드는 기계들,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들, 로봇 팔서부터 해가지고 그걸 찍어내는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재료는 별로 그렇게 이슈는 많이 안 되고 많이 안 가요. 근데 가는 애들은 몇몇 애들 가죠. 근데 얘는 지금 후성은 그러니까 동지 세미캠은 재료로도 잘 가는데 걔보다는 후성보다는 낫죠. 근데 후성은 이게 지금 2차 전지에 엮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흐름이 다 이렇게 생겼죠. LNF 어제도 이제 급등을 한번 했는데 LNF 급등을 했는데 얘네들이 급등을 해도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급등 에코프로인가? 에코프로가 어제 급등을 했는데 급등한 느낌이 고점에서 50% 60% 박살내놓고 급등 50% 60% 박살내놓고 급등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들은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뭐 10%, 15% 올라갑니다. 근데 10%, 15% 올라가면 안 되고요. 자, 50%가 빠지게 되면 그거를 복구하는 데는 100%가 필요합니다. 10,000원짜리가 5,000원 내려가게 되면 5,000원에서는 20% 올라가서는 안 돼요. 50% 올라가도 안 됩니다. 10,000원짜리가 5,000원 된 다음에 5,000원짜리가 50% 올라가게 되면은 7,500원 되는 거거든요. 100%가 올라가야지 본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어제 이제 에코프로서부터 해서 이런 애들이 막 10%, 15% 아니 50%씩 올라가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50%씩 올라가야 돼요. 30%, 50%씩 올라가야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박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또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후성도 거기에 지금 걸린 거예요. 그런 이제 개미족 같은 그런 데 지금 걸린 건데 그래서 이게 하방 트렌드를 타고 있을 때서는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매매하기가. 뭐 반등은 주겠죠. 뭐 10,000원까지는 반등 줄 수 있겠죠. 잘 가면 12,300원, 12,500원 물린 자리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개미족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엮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게 할 게 아니고 우상향으로 틀고 있거나 아니면은 완벽하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IT 섹터에 그 안에 편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후성이 그런 이제 불화수소 이슈가 아니고 우리도 엔비디아랑 손잡고 반도체 납품한다. 그러면 얘도 급등합니다. 근데 얘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반도체 공장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재료로서 2차 전지 엮여 있기 때문에 LNF, 에코프로 뭐 이런 애들이 초급등하면 가요. 이런 애들이 LNF가 또 신고점 가고 에코프로가 또 150만 원 넘어가면 그러면 후성도 갑니다. 근데 이거 150만 원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코프로도 움직이면 100만 원까지는 제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쉽지 않죠. 그것도 한 80만 원, 70만 원까지 반등을 주면 또 다시 또로록 내려가는 박스권 위주로 움직일 거라서 후성도 10,000원, 뭐 11,000원 올라갔다가 또 또로록 내려가지 않을까. 하여튼 어려운 종목이에요. 지금 구간에서 2차 전지는. 그것보다는 그냥 로봇을 하든가 인공지능을 하든가 아니면 반도체 부품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상담 만나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종목으로 한미반도체 들어와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무려 20.2% 정도 상승하면서 72,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좀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오는 4월까지 모두 소각한다라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이 흐름 좀 받아가고 있는데요. 59,300원에 매수하셨고요. 일단 16% 정도 비중을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이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일단 좋아요. 일단 수급도 좋고요. IT주들을 땡겨 올리는 지금 흐름이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죠. 2차 전지 흐름에서 IT로 힘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뭐 저녁 방송에서도 자주 했던 얘기고요. 자, 그러면 엘비스니까 한미반도체 59,300원. 싸게 사신 건 아니에요. 최꼭대기에 사신 건데 강한 놈을 잡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도 쫄병한테 붙는 것보다는 관우, 장비 뭐 이런 대장군 옆에 붙어 있는 게 살아날 확률이 높죠. 왜냐면 거기는 그래도 탄탄하게 그렇죠. 선봉장이 죽지 않도록 뭔가 거기는 안전하게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선봉장 그리고
대장주, 강한 거에 지금 흐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에코프로도 지금이야 고생하는 종목으로 바뀌었지만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도 아니고 요런 자리,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11만 원짜리 이때도 강한 흐름이었거든요. 이때도 신고가였어요. 이때도 신고가로 가고 있는 강한 흐름이었는데 강한 흐름 속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150만 원 간 거거든요. 15만 원짜리가. 그리고 여기에서도 15만 원 넘어가고도 20만 원, 25만 원 계속 올라가서도 그냥 강한 종목이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수익이 난 거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붙으면 수익이 나요. 근데 떨어진 종목이 붙으면 아무리 물타기를 해도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한미반도체는 여기를 돌파하는 이 흐름이 아닌가. 이때 에코프로의 15만 원 돌파하는 이 흐름이 아닌가. 당분간의 강세가 계속될 것 같은데 이게 1년 유지가 될지 3년 유지가 될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저는 계속 간다고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르죠. 여기서 70만 원이 될 수도 있죠. 신고가로 가는 종목은 파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지금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싸게 산 건 아니에요. 비싸게 샀지만 대장이고 에코프로도 그때 당시 15만 원 돌파하면서 150만 원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7만 원짜리인데 이게 70만 원, 여기서 1000%, 10배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이게 70만 원 간다면 정말 미친 소리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IT 섹터는 저는 좋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0만 원은 돌파를 할 것 같아요. 10만 원 돌파하고 10만 원 돌파하면 또 금방 또 20만 원 돌파한다는 얘기 나올 거고 근데 지금 IT의 지금 로드맵을 봐서는 지금 IT 지금 세력들은 계속 땡길 생각이거든요. 뭐 하루 이틀 땡기다 말 게 아니고 올해 내내 땡기고 내년에도 땡기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6만 원 안 깨지면 계속 한번 갖고 가보세요. 또 모르죠. 진짜로 70만 원 갈지도. 그러니까 6만 원 깨지지 않으면 그냥 세력들이 어차피 알아서 땡기는 거니까 세력들 믿고 수급만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수급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기가 외국인들이 던지고 도망간다. 그러면 그때에서는 같이 팔고 나가면 되는 거고요. 기가 외국인들이 잘 던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10만 원 돌파까지 보시고 10만 원 돌파되면 20만 돌파 보시고 그렇게 해서 IT 섹터들은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일단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지금 이 시각 흐름 어떤지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 3% 정도에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7,73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양시장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수 먼저 보실 텐데요. 코스피 지수 0.51% 상승하면서 2,622선 지나갑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면요. 1.43% 상승하면서 823선 장 초반 대비해서 고점 높여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 있는지 먼저 함께 좀 짚어주시죠. 자, 시장은 뭐 예상했던 대로 나쁘지 않아 보여요.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시장 얘기 많이 했던 것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할 텐데 일단 IT 섹터들 지금 흐름들이 계속 좋습니다. 지금 바닥에 있던 MK전자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심텍서부터 코리아 서키트 그러니까 지금 IT들이 다 잘 가고 있으니까 뭐 LB세미콘도 잘 갈 거고요. 그래서 IT 섹터는 꼭 있어야 된다. 시장의 주도주는 IT고요. 차기 주도주는 자동차지만 그 외에 지주사 관련주도 있죠. 증권, 보험, 은행, 철강. 이제 얘네들이 움직이게 되면 이제 지수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이후에서 분명히 더 좋은 흐름들이 올 거라는 거 확신을 가지고 편안하게 명절 잘 세고 오시고 저도 명절 지나고 나서 더 힘차게 시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또 강연회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 또 강연회도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모두 마무리하고요.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는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공략해보시는 전략 유효하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 LB세미콘 매수가는 7,7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